과학기술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투데이인. 오늘은 성균관대 최종서 교수님을 모시고 방사선 피폭 예방과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과기정통부 선정 선도연구센터인 메타버스 기반 방사선 안전 ICT 연구센터 센터장이시기도 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료 현장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방사선이 대단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기업 S전자에서 근로자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손괴 피부가 이제 괴사한 영상이 방송이 되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잖아요. 예, 이 방사선 피폭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예. 방사선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방사선은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인 DNA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DNA가 파괴가 되면 DNA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세포거든요. 예. 세포가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포가 파괴된다는 얘기는 우리 인체의 장기나 기관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DNA가 파괴가 되니까 뭐 인체가 파괴된 건 당연한 거고, 이 인체 파괴를 우리는 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는 다시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체에 파괴된 괴사된 그런 장기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DNA가 이제 파손이 되면은, 그러니까 많이 파손될 경우는 괴사가 일어나는데, 방사선이 너무 과다하게 노출이 돼가지고 방사선이 이제 그 DNA를 파괴돼서 완벽하게 이제 없애주면은 괴사가 일어나는데, 드문드문 파괴를 하게 되면은요, 이 DNA가 체인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 이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이 세포를 우리는 그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많이 피폭을 받게 되면은 정상 세포들이 전부 다 암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일이 생기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DNA가 또 유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자손 대대로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인을 갖게 돼서 이게 이제 자기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시다시피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많은 주민들이 방사선 강력한 피폭을 받았습니다. 원자폭탄 폭발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분들이 물론 괴사가 일어났고 다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덜 받으신 분들이 자손들까지도 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인을 갖고 다시 태어나게 돼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불행을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방사선은 그래서 많이 맞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원자폭탄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산업이 발전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방사선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S전자에서 그 작업 중에 방사선을 이용했다는 건 그 전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예. 실제로 방사선이 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목재, 철강, 조선, 뭐 모든 곳곳에, 또 병원에서도 의료 사고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나 내부에 있는 물질을 보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사선의 정치를 잘 모르게 돼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요. 대학원생이 그 방사선 실험을 하려고 그 어떤 방사선 고방사능 실험소에 방문을 했다가 이 고방사능 실험소의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열려 있는데 이 학생이 모르고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나는 괜찮다. 그런데 이제 관리하셨던 분들이 큰일 났다. 원자력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이 학생의 이제 점검을 해보고 진단을 갔었는데 뭐 아무런 증세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우겨댔는데 이 학생이 5일 만에 죽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한 3일째 되던 날에는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그리고 4일째 되던 날에는 모든 곳에서 출혈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그때까지도 이 학생은 방사선의 폐해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방사선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환자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방사선에 대해서.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DNA가 파괴되니까 그래서 무서운 건데, 이 방사선이 발견된 지가 100년 정도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직도 방사선 피폭 사고가 좀 빈발하고
또 이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방사선의 그 위험성을 그 예방하면 좋겠지만은 예방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방사선은 그 유령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령을 얘기할 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도 못 맡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체를 모르니까 무서운 건데 바로 방사선이 바로 그런 유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사선을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방사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전기적인 전압을 쓰거나 뭐 가스를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만은 예. 이게 덩치가 커요. 그리고 이 방사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첨단 그런 그 검출기들이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아무 싸다 하더라도 약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 되고 시스템을 다 갖추려면 수억 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선을 우리가 쓰는 전 근대적인 방법을 쓰게 되니까 우리가 아직도 방사선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사선에 피폭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이 됐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 방법이 뭐냐? 방사선을 눈에 보여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 메타버스 기술이라든가 AI 기술, 그리고 스마트 영상 기술 이런 모든 그런 기술들을 합해서 이 방사선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사선의 정체가 너무 간단치 않기 때문에 예. 이게 그 방사선을 예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냄새도 안 나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이게 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다면 확실히 안전성 측면에서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방사선이 눈에 보인다면은 S전자의 작업자가 내가 작업하기 전에 방사선이 뻘겋게 나오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누가 그 작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학원생이 문이 고장은 났지만은 안에 들어갔더니 방사선이 뻘겋게 들어있다는 것을 존재를 알았다면은 바로 그 방사선으로부터 도망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방사선으로부터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에서 예방 방법은 딱 굉장히 간단합니다. 멀리 도망가고 빠르게 도망가는 일입니다. 방사선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라든가 장치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방사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 과거에는 이와 같이 직접 방사선을 우리 그 지뢰 구역 시전성 근처에 가면 지뢰 탐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뢰 탐지하기 위해서 긴 막대에 대고 방사선 탐지기를 놓고 여러 군데 이제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에서 저희가 방사선을 새로운 그런 그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쓴다면은 방사선으로부터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예, 확실히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나 산업체에서는 다 환영을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상용화랑 보급 계획 또 국제적인 관심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저희 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통부의 그 100% 재정 지원으로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산업체들이 이것을 이용한다면은 가격도 싸고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많은 그 작업자들이 방사선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금 2년 동안 탐색 연구비를 받아서 그 가능성을 이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방사선이 어디에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센 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이 기술을 완성도를 높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산업체들, 특히나 중공업 회사라든가 중소기업에서의 그 방사선 검출기의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것을 우리가 그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보급할 때 이 회사들이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이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정부가 만약에 허락을 해주시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허락을 해주시면은 저희 자체 연구 개발이 그 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 연구센터가 일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는 게 사실 뭐 세계적인 난제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적 관심이 또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간 이런 방사선을 보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프랑스의 그 파리 사클레이 대학에 있는 IJC 연구소, 그 전에 이름이 이제 마리큐리 연구소인데, 거기가 방사선을 연구하는 아주 그 유명한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방사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사실 지지부진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방사선을 보여준다는 기술을 저희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알게 돼서, 저희 작년에 저희 연구센터를 방문해서 같이 앞으로 이런 기술을 더 발전을 시키자고 해서 저희하고 MOU를 맺은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러한 기술을 그 외국 그 연구소 중에서 특히 중저개발 국가인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기술을 좀 자기네 연구소에서도 활용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그 중저개발 국가들은 방사선 이용에 대한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이 미흡함을 그 연구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서도 방사선을 보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은 그곳에서 방사선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특히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아직 원자력 발전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저희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완성도 높게 되면은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허락만 해주신다면은 국제기구인,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의 이 첨단 방사선 회피 기술, 예방 기술을 저희가 보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최종서 방사선 안전 ICT 연구센터장과 함께 방사선 피폭 예방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